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팔로워십에서 네 가지 정도의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팔로워십의 균형, 그리고 효과적인 팔로워의 차질, 팔로워의 유형,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실제 팔로워십,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리더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조직의 성공에 있어 리더의 기여율이라고 하는 건 10%에서 20%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팔로워들의 기여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직급의 리더라 하더라도 리더로 일하는 시간보다 팔로워로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팔로워십 연구의 중요성, 이런 인식이 확대되었죠. 실제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팔로워가 있게 마련이며 리더에 대한 팔로워의 반응은 결국 팔로워의 심리적 속성, 즉 부하들의 팔로워는 구성원들이에요.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리더에 대한 준비 상태. 내가 이 리더에 대해서 함께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리더를 갖다 따라갈 거냐, 순응할 거냐, 에이씨 리더 별론데 할 거냐, 이런 심리적인 속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팔로워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추종한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의견을 따른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한다. 즉 그래서 우리는 추종자 혹은 구성원, 부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팔로워들은 리더로부터 명백한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지시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추종한다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얘기죠. 따르는 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의견에 따른다.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결국 팔로워들이 리더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여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의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이렇게 팔로워들이 실제 직무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전적인 요소, 정의라고 하는 건 팔로워에 대한 그 역할을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조직에서의 어떤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팔로워의 역할을 너무 협소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팔로워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리더십 과정에서 활동 중인 사람만이 팔로워이다. 즉,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활동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요 과정에서 활동 중인 사람, 그러면 리더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는 구성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성원이 팔로워다. 수동적인 사람은 팔로워가 아니고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팔로워의 유형에는 나와요. 왜? 아무래도 이제 유형을 구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수동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리더십 관계 속에서 팔로워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리더는 팔로워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한 집단, 거기 조직 속에서야 그 사람이 리더예요. 즉 그냥 부서장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데 팀장은 또 다른 우리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거기에 팔로워잖아요. 사장의 팔로워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워는 모든 리더십 관계 속에서 항상 팔로워가 아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될 수 있고 팔로워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팔로워들은 팔로워십을 행하지 않고 리더십을 행한다. 리더와 팔로워 모두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리더십이다. 결국 팔로워십도 리더십의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팔로워십을 지금까지 리더십이라고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냥 팔로워십,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유형의 이제 모범적인 형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그래서 팔로워를 갖다가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리더와의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조직은 좋은 리더보다 좋은 팔로워를 더욱 필요로 한다. 좋은 팔로워란 바로 충성스러운 업무 수행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의 장래를 팔로워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팔로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팔로워들은 앞에 얘기했던 임파워먼트에서 임파워먼트 된, 임파워링 된 사람이겠죠. 임파워링 퍼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켈리는 팔로워십 리더십의 하위 요소가 아닌 독립적인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십과 별도로 효과적인 팔로워십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직의 성과는 팔로워 개개인의 노력을 조직의 목표 달성으로 통합시키는 리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팔로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팔로워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팔로워십을 배우는 거죠. 기존 리더십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팔로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발휘하는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실제 우리가 리더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팔로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데 있어서 리더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즉 앞에서 뭐였어요? 모든 건 다 리더가 이끌어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였어요. 이 구성원들을 팔로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건 누구였어요?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팔로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기술이 중요한 관리 기술이라는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통념 이런 부분에 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팔로워 될래, 리더 될래 하면 여러분 다 리더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기보다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리더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팔로워에 비해 용이하고 특히 팔로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더욱 리더에 대해 특성을 맞추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실제 팔로워라고 하는 건 아까 사진땡이면서 수능들 따라가는 사람, 시키는 하는 사람, 모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팔로워십의 의미를 정리한 측면의 연구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이 돼요. 하나는 하위 개념, 리더십 연구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아니면 독립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팔로워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워트만은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팔로워들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주어진 상황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집단적 노력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목표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바로 팔로워십이다. 결국 여기에 누가 존재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이 리더가 이끄는 바에 따라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가는 거죠. 구성원들이. 결국 이거는 리더십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의 의도에 따른다는 것은 결국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용하는 정도나 수용하는 질적인 기준은 누구에게? 구성원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팔로워는 리더나 조직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양떼가 아니라 리더를 보조하는 1차적인 보조자로 실질 업무를 수행하고 리더와 조직 성공을 좌우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팔로워십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즉, 팔로워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킨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켈리라고 하는 거예요. 팔로워의 역할을 그대로 바람직한 팔로워, 조직 내에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통찰력과 타인과 잘 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지니고 있고 영웅적인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격려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조직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함께 노력할 리더를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앞에서 살펴보면 이게 리더십이죠, 결국은. 자, 앞에서 리더십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어떤 지위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에, 동료들 간에서 리더가 나타난다라고, 리더십이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켈리는 이걸 팔로워십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팔로워십에 대한 정의는 팔로워 자체보다는 팔로워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팔로워십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사회적 역할과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고 조직의 권위와 규범에 따라 주어진 방법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재반활동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수동적인 개념의 문제,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팔로워가 스스로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함께 독립적으로 자기관리와 책임하여 최선을 다한다. 결국 리더에게 신뢰를 주고 리더가 발휘한 영향력을 수용하고 용기 있게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앞에서 임파워먼트 된 사람이죠. 결국 임파워먼트와 팔로워십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 임파워먼트 리더가 구성원을 갖다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자신의 권한을, 역량을 표출하고 실제 자기를 갖다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 팔로워십도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표출하는 거죠. 팔로워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팔로워의 중심에 참여적 조직 구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더십 대체 이론 가면 리더가 없는 조직도 있어요. 학력이나 근무 연수나 능력 중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팔로워의 능력이 향상되어 리더를 능가하는 팔로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는 제한적이었던 리더만 가지고 있던 정보들도 쉽게 공유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성원들과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팔로워들이다. 조직 내에서 리더의 수보다 팔로워의 수가 많다. 팔로워는 결국 잠재적인 리더다. 따라서 수동적인 팔로워, 이렇게 수동적인 팔로워로 구성된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팔로워들이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켜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팔로워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아마 이런 자질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팔로워십을 개발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혹시 또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팔로워십을 갖다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팔로워십 그 자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러이런 자질을 개발시켜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접근에서 한번 필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 효과적인 팔로워의 자질이라고 하면 켈리는 조직에서 활동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리더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팔로워의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관리, 자율책임, 조직의 목적이나 원칙, 자신 이외의 사람 등에 대한 몰입, 자기개발 능력, 용기와 정직, 신뢰 등과 같은 이런 필수적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길버트 하이드는 팔로워의 특성을 갖다가 상급자와의 파트너십, 직무에 대한 몰입, 전념, 기술적 능력, 그리고 유머감과 신뢰도, 타인과의 긍정적인 업무관계, 다른 의견, 품행,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특성이 높은 팔로워는 전반적인 성과와 작업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런딘과 랭카스터는 효과적인 팔로워가 되게 하는 요인으로 인격, 주인의식, 능력, 융통성, 자기관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기꺼이 행하려는 충성스러운 자세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이해와 그들 스스로의 공헌할 바에 대한 인지,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스스로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융통성, 자기 스스로 과거의 경력과 현재 행동을 관리하고 미래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합쳐보니까 켈리, 길버트 하이드, 그 다음에 런딘인데 런딘, 랭카스터, 아이콤, 그래가 전체적으로 이걸 묶었을 때 인격이나 주인의식, 능력, 융통성, 협력, 자기관리,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실제 뭐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팔로워십이
행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유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발견해라. 즉 구성원들 자체가 네가 무엇을 기대하냐. 리더로부터 명확히 이걸 기대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해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라. 리더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려라. 리더에게 준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라. 리더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촉구해라.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리더에게 노력을 제공하여라. 적당할 때 답례를 제공하고 진가를 보여주어라. 리더가 제안한 결함이 있는 계획과 제안에 도전해라. 부적절한 보스 영향과 시도에 저항하라. 적당할 때 위로와 코칭, 카운슬링을 제공하라. 스미스는 해답을 주는 대신에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이끌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기보단 중재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유클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앞에서도 변혁적 리더라고 하는 게 또 떠오를 거예요. 왜?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나에게 실제 내가 잘못했을 때 도전할 수 있게끔도 사용해요. 이 팔로워라고 하는 것, 정말 효과적인 팔로워라고 하는 것, 구성원들이, 리더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제 제안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쭉 지금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프트라고 하는 거죠. 리더와 균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팔로워가 가져야 되는 전략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로워는 리더에게 자원이 되어 리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팔로워는 자신이 팀의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로워는 리더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여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팔로워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리더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감사하는 자세를 보이며 리더에게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로워는 먼저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로워는 리더와 신뢰를 통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적인 관계가 성립되면 리더와의 교류가 보다 의미 있고 조직 목표 달성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다. 팔로워는 리더를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리더를 완벽한 이상형으로 바라보면 균형적인 관계 정립이 어려워진다. 리더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팔로워는 자신이 리더를 올바로 읽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팔로워 자신이 솔직한 모습을 리더에게 알려야 된다. 추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숨기는 행위만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팔로워가 갖춰야 될 자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는 이제 팔로워십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팔로워십의 유형. 팔로워십의 유형은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구분의 기준은 팔로워의 생각, 사고, 자신의 참여, 이 정도로 구분하고 있죠. 자, 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리더십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리더로서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팔로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팔로워십 유형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앞에서 켈리는 얘기했잖아요. 리더는 팔로워이고 팔로워는 또 리더이다라고 얘기했죠. 조직에 따라서 한 조직의 팔로워가 다른 조직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한 조직의 리더가 다른 조직의 팔로워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걸 구분한 게 사고,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참여라고 하는 걸 2가지를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제 생각, 사고 참여이죠. 최고의 팔로워라고 하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팔로워라고 하는 건 의존적이며 무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일을 지시받아야 하고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일부 사고 측면만 보면서 이거 결국 리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독립적으로 비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자기 나름대로 개성있고 혁신적인 상태를 준다. 이거 리더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건 다른 조직에서는 팔로워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참여 측면에서 최고의 팔로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맡은 일 이상을 수행한다. 반대로 최악의 팔로워는 능동적이고 게으르며 늘 재촉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는 이러한 팔로워들의 특징을 가지고 팔로워십 유형을 분류했는데 어떻게? 5가지로 분류했어요. 모범형, 실무형, 수능형, 소외형, 수동형. 자, 여기서 이제 인간성보다는 팔로워의 역할을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시점이 바꿔주는 팔로의 행동 유형도 또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바뀌려고 노력해서 바뀌는 경우로 존재한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모범형이었다가 수동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제 팔로의 유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크게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래는 4가지인데 가운데 실무형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간 거죠. 즉 사고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또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경우나 행동에서의 수동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는 모범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비판적이지만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소외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행동해요. 이런 걸 수동형이라고 하고, 의존적이면서도 무비판적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참여해요. 즉 시키는 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수능형이에요. 그리고 참여도 중간, 사고도 중간인 상태를 우리는 실무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모범형 팔로,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범형 팔로워는 독립심이 강해요. 혁신적이고 독선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내놓으며 리더와도 용감하게 맞서요.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며 집단과 리더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며 자기가 맡은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자 해요. 이러한 모범형 팔로워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리더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더나 조직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다른 유형의 팔로워와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독립성이 강하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이고 리더와 용감하게 맞선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이 켈리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리더에 맞섰다가 리더가 확 깎이나죠. 실제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효과적인 우리가 모범형 팔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론 리더에 대해서도 맞선다라고 하지만 이 맞서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에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뭐 성적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성적은 제가 지금 시험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점수를 좀 낮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상당히 좀 그 교수 입장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왜 제 점수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이제 꼭 따지듯이 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점수를 갖다 학생들 거를 원래 학생들이 가져가야 되는 점수보다 상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상대평가적인 관점이었어요. 물론 절대평가에서도 나타나겠죠. 상향하는 점수를 약간 그 학생이 원래 가져가야 되는 점수보다 높게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런 식의 좀 따지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점수를 주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리더한테 용감하게 맞선다.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옳아요. 리더가 잘못 생각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조직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건방진 놈, 위아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과연 어떻게 맞서는 게 나을까? 물론 비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한다. 맞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회사 때려치지 뭐 이렇게 접근하면 상관없어요. 맞서면 돼요. 갖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틀렸잖아, 갖다 따지면 되죠. 그럼 이제 회사가 못 벗고 나와요. 과연 여러분들 여기서의 비판을 내놓으며 리더와 용감하게 맞선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이게 이제 모범적 팔로우인데, 실제 이들은 직무상의 기능으로서 모범형 팔로우는 조직의 중요 직무에 대한 집중과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임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여기요. 네트워크 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범형 팔로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리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를 갖다가 잘 보좌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범형 팔로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지휘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끊임없이 기업에 자신의 재능을 맞추고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구성을 협조해 나간다는 거죠. 또 용기 있는 양심의 발휘다. 팔로워들은 자신이 믿음보다 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팔로워 고유의 도덕적 공지에 몰려있을 때가 있다. 왜? 회사에서 아닌데 내가 생각이 이거 옳지 않은데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그 회사에 면접 볼 때 이런 분식회계를 갖다가 나쁘다라고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분식회계를 하라고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그런 상황일 때 모범형 팔로는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이러한 태도를 용기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의 해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옳다고 믿는 것은 불굴의 정신이다. 이것은 신념뿐 아니라 행동이 포함된 개념, 때로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발휘,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건설적인 비판을 내는 리더와 용기 있게 만든다. 즉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예요. 리더가 잘못시키거나 아니면 리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거 갖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이제 수능형 팔로.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의 20% 내지 30%가 차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는 높아요. 근데 독립적인 사고는 부족해요. 리더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리더의 권위에 순종입니다.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열중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팔로워가 가진 권한 위치에 있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수능형 팔로워가 생기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원래 팔로워들의 의존적인 자신의 성격 때문이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리더의 영향이다. 아, 리더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돼. 순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불복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순종을 장려하는 사회적 풍토. 어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는 뭐 해야 된다, 이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르쳐있던 사회적인 이런 풍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이라고 뽑아놨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하고 있죠. 국회의원. 국회의원. 무슨 왜 뽑았어요? 무슨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목이 두꺼워지죠. 자, 수능형 팔로우는 모범형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일은 잘하니까요. 헌신적인 공헌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평가받기 때문에 완전한 공헌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좀 기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용기를 키우면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이제 관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신랄한 비판가의 역할을 학습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른 자신감을 갖고 이걸 갖다가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능형 팔로우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왜? 일단 동영상을 보시죠. 자, 세 번째 이제 소외형 팔로워. 일반적으로 주식 구성원의 약 15%, 25%가 소외형 팔로워라고 해요. 소외형 팔로워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지만 역할을 수행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즉,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은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리더의 노력을 빈정거리며 비판하지만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아요.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 그들은 불만스러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리더나 조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이런 소외형 팔로워가 생기는 건요, 두 가지. 하나는 리더에 대한 신뢰의 결여예요. 신뢰가 없어요. 두 번째,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리더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팔로워를 이용하거나 혹은 리더나 조직이 팔로워가 불신하는 어떤 목표로 대처됩니다. 그 다음에 소외형 팔로우는 초기에 모범적인 팔로워였어요. 이게 많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흥미를 잃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희생자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외형 팔로우는 이미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범형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 이 부정적인 면을 갖고 가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강의했을 때 한 그 직장인분이 이제 대학이 아니구나 외국에 강의가 갔을 때 한 그 직장에서 이제 인사 팀장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찾아왔어요. 지금 그때 이제 그 인사관리 강의했을 텐데 우리 회사의 상황과 유사하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 원래 부서에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남자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이 친구를 대신해서 다른 이제 계약직 직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계약직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직 직원을 인사 파트에 정식 직원으로 나중에 발령을 하고요. 그럼 이 육아휴직 들어갔던 직원은 어떻게 했냐? 그 친구는 이제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그러지 않았던 직원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막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 회사에 뭐가 잘못됐다, 왜? 인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막 불평, 불만.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걸 전파시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랬던 게, 이 친구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 자기가 회사의 부서에 들어왔는데, 내가 일하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런 기분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친구가 일했을 때 같이 일했던 상사들이 아마 편할 거다. 부담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친구의 상사 누구 괜찮으신 분, 이 친구와 관계가 괜찮으신 분이 한번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도 안 된다라면 이 친구 이제 인사 국가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를 잘라내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왜?
회사에 지금 자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 감자 하나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감자 주머니는 다 썩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속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형 팔로워라고 합니다. 수동형 팔로워. 이제 구성원의 약 5% 내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수동형 팔로워는 모범형 팔로워가 완전 반대. 즉, 모범형 팔로워가 이쪽에 있으면 4개의 쌀 중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 수가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그들은 생각하는 일은 리더한테 맡기고 임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솔선하지 않으면서 지시 없이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맡겨진 일 이상이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왜 이러냐? 그들의 성격적으로 원래 게으르고 무능하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면접 보거나 하는 경우 왜 이 사람들 곤란해지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팔로워들의 행동은 리더의 기대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리더가 모든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감시에 눈을 떼지 않고 끊임없이 재촉하는 경우에 팔로워들이 수동적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원래 그렇지 않았을 때 처음에 다들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의욕은 높아요. 그런데 어느 계기로 인해서 즉 그걸 계기는 뭐예요? 결국 리더에게 받은 어떤 영향이겠죠. 자, 모범적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팔로워십 재능의 범위를 배울 필요가 있고 자신을 희생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형 팔로워. 전체 조직에서 25에서 35% 차지하는 유형이죠. 리더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자주는 아니고 비판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맡은 일 주관적으로 하면서 자신 비판적으로 할 수 않는. 지시받은 일은 수행하지만 좀처럼 그 이상의 모험은 하지 않는다. 실무형 팔로워는 의견 대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언제나 변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도면밀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이거 통제 위치에서 어디 있는 거예요? 외제적 통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실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낮게 잡고 반드시 자기보다 남이 먼저 책임지게 만든다. 실무형의 원인은 개인 탓도 있지만 조직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이동이 불규칙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조직 개편의 실수로 말미암아 조직 자체가 불안정해질 때 혹은 조직이 관료적이고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고 통제적인 풍토를 나타낼 때 이런 실무형 팔로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들이 모범형 팔로워로 되기 위해서는 실제 실무형 팔로워는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신뢰와 신용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즉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목표 달성을 돕는 자세, 자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해보면 수동형, 수능형, 소외형, 실무형이라고 하는 거 모범형에서 별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형 게으르고 무능하고 의욕이 없다. 그 다음에 수능형 내적 결단이 결여되어 있다. 소외형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깨진 신뢰에 대한 소외를 가한다. 실무형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불안정한 상황이 대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처방은 이러한 처방을 필요로 하고요. 결국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상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팔로워십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 여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동영상 하나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수업에서 보여줬던 동영상인데 이 지금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동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동영상 실제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인데 여러분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분이 실제 회사에서 밑에 직원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리더한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And everyone knew it, but he had a very dictatorial style of management. So you take this petition to my office? He anticipated the president's need. Guys, I really need those reports for the meeting at 3 o'clock. So when he presented information, he also gave his analysis and his recommendations based on that analysis. So my idea was... Little by little, his circle of influence continued to expand to the extent that eventually no one made any significant moves in the organization without that man's involvement and approval, including the president. The president did not feel threatened because this man's strength complemented his strength and compensated for his weaknesses. So he had the strength of two people, a complementary team. For example, I did discover that. This man's success was not dependent on his circumstances. It was his chosen response to those circumstances, his focus on his circle of influence, that made all of the difference. 자, 여러분의 지금 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실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왔던 이 직원 이분의 관계, 회장의 단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비판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실제 여러분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리더로서 인정받는 사람을 잘 생각해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우리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긴 하는데,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걸 바꾸게 해야 된다? 천만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바뀌어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해줘야 된다. 이게 피드백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거론도 돼요. 천만에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 장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걸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역할. 그러면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실제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많은 그 댓글들을 써놨던 건 결국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지 마라. 실제 이게 학문적인 부분이 완벽하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 보여준 내용. 실제 우리 팔로워십이라고 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가 잘못하고 있는 비판하고 그거에 도전하라. 도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업을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리더십과 팔로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리더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특성을 파악 후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다 보니까 리더십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많았어요. 그런데 팔로워십을 파악하는 것은 별로 적었죠. 그리고 이러한 팔로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아까 뭐 했어요? 수동적이거나 시키는 일만 하거나, 이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동기부여에서 제가 X이론, Y이론 얘기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리더가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고 있냐, X이론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고 있냐, Y이론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리더가 팔로워, 구성원을 X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상황 앞에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Y형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팔로워, 구성원을 갖다 피동적이고 약간 어리석이 있는 리더에게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X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더십은 특정한 개인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므로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가치 하에서 직접적인 노력을 행하는 팔로워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게 뭐예요?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리더십의 정의였어요. 집단의 목표 달성.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 지난번에 리더십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 여러분 배웠으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리더의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회사의 사장이라면, 회사의 어떤 부서의 팀장이라면 그 부서원들의,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집단이 추구하는 사장의 개인, 팀장의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려진 게 리더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구성원을 동원하는 것 천만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더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더 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솔직히 이 리더십만이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팔로우십만이 또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실제 팔로워들은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충성의 정도 등을 리더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팔로워들은 무한히 개발될 수 있으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리더들은 팔로워들과 충분한 리더십 과정을 공유하고 그들의 개인적 창의성과 책무성을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나아가서 조직 내 어떤 구성원도 어떤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데 조직 내 어떤 구성원도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혹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를 드라마 책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은 그 전에 계속 전쟁에서 해군해전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133척, 즉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놨던 모든 배를 가져다가 다 파괴됐던, 전쟁에 서서 수몰시켰던 원균이라고 하는데, 원균 장군. 과연 리더십만이 실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리더가 뛰어나면 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하 구성원들은 동일했어요. 그러면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계속 이겼고 누구는 졌어요. 도대체 이 능력의 차이를 뭘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리더의 행동이 팔로워의 능력, 동기, 역할, 지각, 그리고 환경 요인의 4개 변수로서 팔로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순신의 이런 행동이 팔로워의 능력이나 동기, 역할, 지각, 그리고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팔로워들의 성과, 즉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 교환적인 특성에 관한 그린의 연구 결과는 팔로워의 높은 성과는 리더의 팔로워에 대한 배려에 영향을 주며 팔로워의 낮은 성과는 팔로워에 대한 비판이나 징계 같은 리더의 구조와 행동을 유발함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팔로워에 대한 비판, 즉 부하 직원에 대한 비판, 이것이 과연 좋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피드백 얘기하면서 피드백이 실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물론 내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번즈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상호 관련성과 관련해서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는 리더 자신과 팔로워의 가치와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리더십은 팔로워의 욕구나 목적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성의 본질적인 측면은 공동 혹은 최소한의 공유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서로 다른 동기 수준 혹은 잠재적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리더십의 승리잖아요. 앞에서 지금 우리 계속 배워왔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팔로워의 욕구, 목적과 분리되어 수 없다. 베니스와 나누스는 리더가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팔로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리더란 팔로워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팔로워십이 있음으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리더와 팔로워 간의 쌍방적인 관계, 즉 우리가 리더의 강점을 확대하고 약점을 조절한다. 팔로워는 리더의 보석 확대, 즉 리더를 갖다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리더와 팔로워 상호 간의 청지기이다. 청지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까 서번트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을 청지기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리더와 같이 팔로워도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청지기이다. 리더가 팔로워의 청지기, 즉 팔로워를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마찬가지로 팔로워도 리더를 갖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팔로워 스스로도 동기부여한다. 역동적인 팔로워들은 리더의 비전 속에서 그들 자신들의 열망을 인식하고 리더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110% 동기부여한다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팔로워, 팔로워로서의 리더. 즉 상호,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리더와 팔로워 간에 미치는 상호적인 영향입니다. 즉 리더가 팔로워한테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인 영향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 팔로워에 대한 모델로서의 이제 본보기로서의 모범으로서의 리더, 의사소통자로서의 리더, 만족원으로서의 리더. 오히려 팔로워는 또 상사의 리더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요. 리더의 팔로워십에 대한 기대감, 수능과 걱정, 반대자로서의 역할, 팔로워로서의 성과 등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일방적인 측면도 존재하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서로 이런 걸 통해서 상호의존적이죠. 그리고 상호 간의 이익관계가 나타나고요. 명확한 목표의 명확화와 과업의 상호 효과도 나타낸다. 또 리더와 팔로워 간에 일치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리더십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전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리더도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리더이고 구성원도 리더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내용이 왔네요.